전자전기를 통해 북한 레이더망과 지대공 미사일을 재밍할 수 있고 북한 사령부와 미사일 발사대 사이의 통신까지 차단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미국의 원격 지원 전자전기의 배치와 활용 방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걸 고려한다면 북한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선 한반도에 전자전기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뿐만 아니라 영토 야욕을 키우는 중국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전자선 같은 고도의 현대전 기술보다는 북한의 재래식 화력을 제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무기 개발이 이루어졌으나 중국이 미국과 대치하며 신냉전이 이어지고 있는 현재 중국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스텔스기 편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자전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요. 한편에서는 미국의 전자전기가 배치되어 있어 굳이 우리나라에 전자전기를 만들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조국이라 해도 한 대당 가격이 1억 6,500만 달러에 달하는 전자전기 기체를 막 뽑아낼 수는 없어 15대만을 운용하고 있는 판국에 항상 한반도의 미군의 전자전기가 배치되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데요. 한국형 전자전기의 요구가 높아지며 KF-21 전투기의 전자전 개량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KF-X 사업의 로드맵에 전자전기로의 개조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도 했고 전자전을 위한 장비들도 거의 개발을 마친 상황인데요. 또한 KF-21 전투기에 탑재된 A사 레이더에 ECM 모듈을 달고 냉각기와 증폭기를 달면 그대로 레이더 재밍 포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드론전 전자장비와 대레이더 미사일 HTS 포드도 개발 중에 있어 KF-21 전투기의 개조가 완료된다면 드라울러에 맞먹는 성능의 전자전기로 자리 잡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군용 무인기에 막대한 투자를 이어나가며 무인기 전력을 무섭게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 무인기 시장의 70%가 중국산 무인기에 의해 장악이 된 상태이고 미 국방성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22,000대의 무인기를 생산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중국의 무인기 군단이 완성된다면 현대전을 지배할 치명적인 무기 체계가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지만 결국 무인기이기 때문에 벗어나기 어려운 약점이 있습니다. 무인 조종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재밍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전자전 능력이 향상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해왔던 것이며 특히 레이더, 재밍을 활용한 전자전 능력을 가진 전자전기 개발까지 완료된다면 그동안 개발하고 만들어온 중국 무인기는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한국형 전자전기 사업의 현황은 큰 문제 없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 KF-21 전자전기 개발 소식은 주변국에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군사 전문가는 이 체계가 완성되면 자국 무인기 운용이 교란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자전기는 레이더 통신을 차단하고 유도 신호를 흐트러뜨려 전투 흐름을 바꾸는 핵심 전력입니다. 미국 EA-18 그라울러가 강력한 재밍 능력으로 전장을 통제했던 사례처럼 KF-21 역시 독자적 탐지 교란 능력을 확보하면 공중 정보 우위에 접근하게 됩니다. 이 자립적 운용 가능성이 지역 군사 균형을 자극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여기에 가오리 X와 더불어 KF-21 전투기 호위기로 개발 중인 무인기 역시 전자전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드러나 한국의 전자전 능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진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군 첨단 장비들의 전자장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전자전의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텔스기를 운용하는 국가보다 전자전기를 운용하는 국가가 더 적을 정도로 개발에 있어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하는 전략무기인데요. 미국에서 F-35는 팔아도 그라울러는 팔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전자전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에서 그라울러를 수입하나 했지만 결국 자체적으로 전자전기를 개발하는 방향을 선택했는데요. 전자전기는 전용 기체가 제작되는 게 아닌 기존 항공기를 전자전에 적합하도록 개조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투기에 기반하여 제작되어 전투기 편대와 적진으로 침투해 전자전을 벌이는 에스코트 제머와 폭격기나 수송기 같은 대형 항공기를 기반으로 제작되어 후방에서 광범위한 공역의 대규모 전자전을 실시하는 스탠드 오프 제머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요. 미군은 EA-18G 그라울러와 수송기 C-130을 개조한 E-130두 종류의 전자전기를 모두 운용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우선 한 가지에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미국이 운용하는 EA-18G 그라울러는 수입이 고려됐었지만
미국에서 소프트웨어 수정을 금지하자 발길을 돌려 자체 개발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는데요. 전자전에서 적의 전파 정보는 전자전 장비보다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이 레이더 전파 신호를 바꾼다면 그에 맞춰 전자전 소프트웨어도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출 버전 드라울러로는 북한을 상대로는 충분하지만 중국과 일본에는 대응할 수 없어 자체 개발에 나선 것인데요. 전자전기에 대한 개발의 예산 문제와 함께 필요한 검토에 대해 파악하는 사이 미국의 F-35 도입으로 관심이 몰리며 소식이 끊겼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152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전자전기 사업을 의결했는데요. 갑작스레 의결한 이유로 몇 가지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KF-21 전투기가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고 순조롭게 양산을 시작했다는 건데요. 전자전기 사업을 계획할 당시 기반이 될 항공기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객기, 수송기 등을 고려하다가 KF-X 사업으로 탄생한 KF-21 전투기가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KF-X 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 전자전기 사업 계획이 지연되었는데요. 하지만 KF-21 전투기가 성공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전자전기 개발 계획이 현실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술 환경의 변화인데요. 북한과 전쟁을 벌일 경우 우리나라가 승리하는 것은 이제 변하지 않는 사실이나 그 사이에 한국이 입을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군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군은 1차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북한의 핵심 목표물에 선제 타격을 실시하고 그 즉시 한국 공군은 전투기 공격 편대를 이끌고 곧바로 북한 영토에 침투할 계획이 세워졌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전략에 대응해 북한의 이동식 탄도탄 발사대를 내륙 깊숙이 이동 배치하고 전 국토로 분산 배치를 시작하였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발사대를 탐색하기 어려워진 것은 물론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선 북한 내륙 안으로 깊숙이 침투해야 하기에 한국군의 전투기가 피격당할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북한의 전략을 돌파하기 위해 한국 공군은 다시금 전자전기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사실 KF-21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애당초부터 수출을 고려하여 제작한 전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용 시제기를 따로 만들 정도였는데요. 한국은 현재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는 탄탄한 성능과 빠른 납기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를 구매하고 경험했던 국가들은 전투 성능과 부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FA-50 전투기를 빠르게 인도받은 폴란드는 일찍부터 KF-21 전투기에도 관심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스페인마저 KF-21 전투기 도입에 관한 진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해외 수출의 빠른 성사를 위해 스페인 조종사 및 관계자들의 시험 비행 참관을 허가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시험 비행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종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연구진들과 함께 스페인 고위 장관 및 조종사들을 초빙하여 비행 시험을 함께 참관하는 방식은 가능하므로 이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방산 무기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우리 방산 능력을 세계에 홍보하는 것을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아직도 70여 년 전 한국이 겪은 전쟁을 떠올리며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항공산업과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국의 수출길이 더욱 활짝 열릴 것입니다.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행보는 많은 국가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KF-21 양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원활한 양산을 위해 기존 비행 일정을 빠르게 소화할 수 있는 체계 개발 단계를 진행 중입니다. 국내 연구진들은 항공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의 신뢰성이라며 반복적인 이륙 시험의 중요성을 계속해 강조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더욱 고민한 이유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해외 언론에서 5세대급 전투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으로 원활하게 KF-21 전투기 성능 시험을 완료하고 있고 스텔스기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스텔스기로 도약한다면 미국산 F-35 전투기가 지배하고 있는 5세대 스텔스기 시장의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 전투기의 경우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KF-21 전투기를 구매하는 국가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금은 4.5세대 전투기이지만 추후 구매국의 요청에 따라 스텔스기로 변신할 수 있는 잠재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산, 한국산, 미국산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미사일 호환성도 뛰어납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빠르게 전투적합 판정을 받고 양산에 돌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은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문제로 수차례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처음 시제기가 날아오르는 순간에도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성능을 의심하며 반신반의했지만 결국 한국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국산 핵심 장비들을 세계에 선보이고 완벽한 전투기의 성능까지 공개하여 방산 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 개발진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KF-21 전투기의 완전한 양산형 기체가 얼마 남지 않았으며 그동안 각종 시험 평가를 거쳐 더욱 완벽한 전투기로 거듭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스페인의 경우까지 더하면 한국의 KF-21 전투기가 스페인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 그대로 한국 방산의 열풍입니다. 대한민국의 방산 무기 저력을 직접 보게 된 유럽 국가들은 한국 무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KF-21 전투기 구매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는 빠르게 성능을 끌어올리며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는 모든 시제기를 하늘에 편대로 띄우며 KPS 연계 시험은 물론이고 모든 부품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다양한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천 하늘을 날아오르는 KF-21 전투기의 모습과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 마지막 절차를 준비하는 모습에 특히 유럽의 외신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대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의 KF-21 프로젝트 초기에는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시장에 판매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한국 방산 무기를 대거 구매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자 현재 한국 무기의 가장 적극적인 대륙은 유럽이 되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에 대한 사랑은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 한국이 무역 흑자 규모가 커진 이유도 폴란드의 방산 수출로 인한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굉장히 다양한 한국 물품을 구매하며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고 추가적인 구입은 물론 공식 석상에서도 한국과 함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폴란드의 행보는 한국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바로 유럽 각국이 한국 무기 시장에 보다 주목할 수 있게 만든 것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스페인이 적극적입니다. 스페인은 프랑스와 독일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제작하기 시작한 유럽의 6세대 항공기 개발 프로젝트인 FCAS 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입니다. 스페인은 차세대 전투기 보유를 위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개발에 참여하는 듯 했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갑질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대에 들어서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라팔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판매에 집중하며 독일, 스페인과 함께 시작한 차세대의 전투기 개발에 점점 열정이 식기 시작했고 독일과 스페인에게는 갑질을 일삼았습니다. 이에 독일은 공개적으로 프랑스의 행동에 반발하며 이를 비판했었습니다.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은 프로젝트가 불안정하게 흘러감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일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 중이던 스페인 정부는 폴란드에 납품되는 한국의 FA-2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의 적극적인 폴란드의 행보를 보고는 한국의 KF-21 전투기도 후보 중 하나로 오르게 된 것입니다.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납기가 필요했던 스페인은 한국에 미친 듯한 납기 속도와 탄탄한 전투기 성능에 반했습니다. 스페인이 한국 KF-21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은 진심이었던 것인지 스페인 공군과 조종사 및 관계자들은 KF-21 전투기 시험 비행 절차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얼마 전 진행한 실전 무장 발사 비행에 이어 새로운 성능 시험 비행을 준비 중입니다. 시제기들이 편대 비행을 하며 조종석에 위치한 KPS 장치를 통해 전투기를 일정 간격 유지시키는 성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정 거리로 편대 비행한다는 것은 조종석의 연계 장치가 정밀한 성능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편대 비행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KF-21 전투기에 대한 시험 비행이 한참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폴란드와 유럽, 스페인의 조종사들은 빠른 시일 내에 KF-21 전투기 비행 시험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마침 대만보다 전투기 개발 후발주자였던 한국에서도 KF-21 전투기를 순조롭게 개발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신감을 얻어 지난해 3월 대만은 차세대 주력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는데요. 대만의 차세대 전투기 ADF는 KF-21 전투기와 동일한 F414 엔진을 채택하고 스텔스 형상 설계를 도입하여 누가 보더라도 KF-21 전투기를 그대로 따라한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대만 국방부는 1조 원의 예산을 들여 단 2년 만에 개발을 끝내고 전투기 시제품을 공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 각국의 항공 전문가들은 대만이 5세대 전투기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자체 개발을 한다는 나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말은 쉬워 보여도 정작 실제로 개발에 성공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공동개발 프로젝트인 GCAP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FCAS가 대표격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독자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개발국들은 이제 와서 5세대기를 새로 개발하기엔 늦었다는 판단과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에 5세대를 건너뛰고 6세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 자체 전투기를 개발한 대만이었지만 앞서 언급한 3%밖에 되지 않는 국산화율로 인해 제대로 된 항공산업이 발달할 여지를 주지 못했으며 대만의 항공기 실력은 30년 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것인데요. 결국 대만은 전투기 자체 개발은 비현실적인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F414 엔진 주문을 취소하며 개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꿈을 포기해야 했었던 대만은 자신들과 달리 성공적인 개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을 보며 부러움을 참지 못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KF-21 보라매의 전투기가 7월 첫 비행을 실시했을 당시에도 대만 방송사에서 KF-21 특집 방송을 편성하여 개발 과정과 그 사이에 겪어야 했던 난관, KF-21의 현재 성능과 미래의 시장성까지 분석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최초의 국산 항공기 KF-1을 비롯해 T-50 고등훈련기의 뒤를 잇는 세 번째 국산 항공기로 프로펠러 항공기를 만든 지 30년 만에 초음속 전투기까지 기술 도약을 이루어내는데 성공한 것이죠. 대한민국 역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와 예산으로 인한 반대에 부딪혔지만 국산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지와 기술 개발에 피땀을 흘린 연구진들의 노력으로 모든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공개되었을 당시에는 하드 포인트가 10개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2개의 하드 포인트를 갖추고 있는데요. 대만에서 가장 부러워했던 점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대만과 달리 4.5세대 국산 전투기를 통해 자주 국방을 이루어내고 세계적인 K방산으로 수출 시장에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의 모습에 대만 네티즌들은 좌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네티즌들은 제발 대만에도 KF-21 전투기를 팔아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대만 언론에서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수입해 중국의 전투기를 상대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다는 기사를 내면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만에 수출을 하는 순간 중국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데요. 또한 대만 내에도 중국 스파이가 많이 활동하고 있어서 섣불리 팔았다가는 중요한 핵심 기술들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만이란 나라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모든 나라들이 자국산 전투기 개발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듯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마음먹은 시진핑은 중국의 영향력을 여기저기 행사하기 위해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면서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중국이 침공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 되어버린 대만에서 한국의 KF-21 전투기를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이 F-35 전투기 수출을 거부하면서 중국을 상대할 전투기가 완전히 없어진 대만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기술을 훔쳐서 5세대 전투기를 만들려다 실패하였고, 마지막 희망으로 KF-21 전투기의 대만 도입 가능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뉴스 프로그램에서 KF-21 전투기를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방영하여 화제가 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가 대만에 수출되어 중국을 상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중국의 위협에 시달려온 대만은 중국보다 더한 북한을 바로 머리 위에 두고 일본과 중국의 사이에서 결국 자주국방을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방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해 대만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했었습니다. 대만 최대 방송사에서는 KF-21 양산 시작에 대해 집중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대만 방송에서는 KF-21 전투기의 모든 시제기가 비행에 성공하였고, 양산까지 돌입하자 사실상 전투기 개발을 성공함으로써 대만의 주력 전투기인 F-16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대만이 해내지 못했던 자주국방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대만처럼 적대 관계도 아닌 전혀 상관없는 국가의 무기 개발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며 주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대만에서 한국의 전투기 개발 현안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과는 다르게 성공적으로 무기 개발을 이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나 부럽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앞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개발을 시작했던 나라가 바로 대만인데요. 과거 1980년대 노후화된 전투기 전력 교체가 시급했던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신 무기 수출을 거부하자 결국 자국 전투기를 자체 개발 시작했었고, 대만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경북호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제약 조건을 내거는 바람에 경북호의 항속거리는 F5보다 길지 않아야 했고, 공대지 능력은 F-16보다 우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요. 게다가 미국 주요 엔진사들도 참여를 거부하였으며, 당시 민항기용 제트 엔진을 개발하던 미국 하니웰 가레사와 손을 잡고 F-125 엔진을 개발했었는데요. F-125 엔진의 출력은 T-50 엔진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쌍발이면서도 T-50보다 추중비가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기술로 어떻게든 전투기를 만들기 위해 해외의 부품을 끌어다 쓴 결과 경북호 1호기의 출고 당시 전투기의 국산화율이 3%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한국의 경우 T-50 1호기가 출고되었을 당시 국산화율이 48%에 달했던 걸 생각하면 처참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경북호의 이토록 낮은 국산화율은 이후 대만 항공기 사업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는데요. 중국이 제-20과 같은 5세대 전투기를 전력화하자 대만에서도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도입하고자 했었지만 미국산 전투기는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미 의회에서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종 판매 불허 조치를 내리며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선택지가 없어진 대만은 과거처럼 또 한 번 국산 전투기 개발에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